여러분, 매일 식탁 위에 올라오는 그 고기가 당신의 생명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냉장고 문을 지금 당장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햄, 소시지, 베이컨. 이 익숙한 가공육들이야말로 당신 몸속을 조용히 공격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음식일 수 있습니다. 지난달 새벽 2시 30분 경기 고양시에 사는 54세 김현정 씨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원장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숨을 못 쉬세요. 떨리는 목소리 너머로 전해진 긴박한 상황. 78세이신 아버님은 저녁 식사 후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그날 마지막으로 드신 식사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메뉴는 20년 넘게 매일 드셨다는 베이컨 볶음밥이었습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50세 이후에도 가공육을 매일 섭취하는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이 최대 73%까지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다수의 학술지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그 위험한 고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님의 냉장고 안에 혹은 당신의 식탁에 너무나 당연한 일상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층 이상 가정의 84%가 주 3회 이상 가공육을 섭취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은 이 음식이 건강에 큰 문제가 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음식은 단순히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줄 알고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맛있는 한 입이 혈관을 막고 기억력을 흐리며 생명을 갉아먹는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 채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여수에서 진료 중인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의사로서 40년간 진료하며 50세 이상 환자 3만 2천 명을 직접 만났고 그중 다수는 잘못된 식습관 하나로 중증 질환에 이른 사례였습니다. 저는 대한영양의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식단과 수명 사이의 상관관계를 집중 연구했고 지금도 전국의 중장년 시니어 환자들에게 현실적인 식단 개입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제게 걸려온 응급 상담 전화만 127통. 모두 고기를 좋아하셨던 분들의 자녀나 배우자들이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58세 박정수님은 매일 드시던 햄 샌드위치가 원인이 되어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고 수원에 거주하는 61세 최영민님은 삼겹살을 즐기다 당뇨 합병증으로 한 달째 입원 중이십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분은 대구 북구에 사시는 67세 이철호 어르신이셨습니다. 원장님, 젊을 땐 고기만 보면 밥도 안 먹고 먹었어요. 근데 그게 독이었다니요. 가족들 걱정시킨 게 제일 미안하네요 라고 하시며 병상에서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이렇게 된 건 제 잘못 같아요. 좋은 거라며 계속 사드렸거든요. 경남 양산에 사는 42세 김유진 씨는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음식이 결국 병의 씨앗이 되어버린 현실. 그러나 더 무서운 건 이 상황이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공육을 매일 섭취하고 있는 중장년층 중 무려 89%는 본인이 위험한 음식을 먹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단백질이 풍부하니까, 가격이 비싸니까, 포장이 고급스러우니까 몸에 좋을 거다라고 착각하며 매일 그 음식을 반복하고 계신 거죠. 하지만 50세가 넘는 순간 우리 몸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소화효소 분비량은 젊었을 때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간의 해독 능력도 30% 이상 감소합니다. 20대, 30대에는 문제없이 분해되던 방부제, 질산염, 인공색소 같은 물질들이 이젠 몸 안에 그대로 축적되며 혈관, 장기, 뇌세포를 서서히 손상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예전의 식습관, 예전의 양 그대로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56세 정미경님과 84세 어머님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미경님은 혼자 계신 어머님이 걱정되어 매일 반찬을 직접 챙겨드렸습니다. 간편하고 드시기 편하게 햄, 소시지, 베이컨을 정기 배송으로 주문하고 냉장고에 항상 채워두셨습니다. 단백질 보충도 되고 잘 드시니까 일석이조라고 생각했어요. 정미경님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뒤 어머님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고 정미경님 본인도 고혈압과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좋은 걸 드린 줄 알았는데 제가 어머니를 아프게 한 거네요. 상담실에서 정미경님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햄이나 소시지를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부모님께 건강식이라고 포장된 가공육 선물을 드린 적은 없으신가요? 특별한 날 사랑을 표현한다며 삼겹살이나 스테이크를 챙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 콘텐츠를 접하고 계신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간 가정의학과에서 진료하며 수많은 시니어 환자들을 직접 만나왔고 수많은 사례를 통해 식습관이 인생의 마지막 30년을 좌우한다는 진실을 확인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3가지를 확실하게 약속드립니다. 50세 이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고기 4가지, 그 위험성을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이 독성 고기 대신 건강을 되살릴 수 있는 기적의 대체 식품 4가지를 공개합니다. 부모님과 가족 모두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강 회복 식단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절대 드셔서는 안 되는 첫 번째 고기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베이컨입니다. 설마 베이컨이 그렇게까지 위험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 중인 59세 이명호님은 대기업에 35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신 분입니다. 매일 아침 7시 15분 베이컨 3조각과 계란 프라이로 아침 식사를 시작하신 지 22년이 넘었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혈관 나이가 실제보다 무려 18세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담당 의사는 이대로 가면 2년 내 심근경색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경고를 전했습니다. 이명호님은 충격에 가까운 침묵을 이어가셨고 그날 이후 처음으로 베이컨 대신 삶은 두부를 식탁에 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베이컨이 위험한 진짜 이유는 그 안에 숨겨진 화학물질 때문입니다. 베이컨에는 질산염과 아질산염이라는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은 체내에서 1급 발암물질로 전환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들 가공육을 담배 연기, 성면과 같은 수준의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50세가 넘은 이후 우리 몸은 이 독소를 제대로 분해하지 못합니다. 혈관의 해독 기능은 203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그 결과 독성 물질은 점점 쌓이게 되며 혈관, 장기, 뇌세포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고소하니까, 비싸니까, 편하니까라는 이유로 이 위험한 고기를 매일같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2번째 고기가 훨씬 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핫도그, 델리미트 등 포장만 바뀐 같은 고기들이죠.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52세 박현숙님은 2자녀를 위해 매일 아침 햄 샌드위치를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간편하고 영양도 있고 가족 모두 좋아하니까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6개월 뒤 본인에게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피로와 소화 불량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니 혈중 나트륨 농도가 정상의 2.7배, 염증 수치는 위험 단계를 넘어서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지속적인 가공육 섭취로 전신 염증 반응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햄 2조각 고작 50지만 먹어도 대장암 발병 위험이 18%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50세 이후 면역력은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가공육도 훨씬 더 큰 위협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한 조각이 몸속에 염증의 씨앗이 되어 조용히 병을 키우고 있는 것이죠. 3번째로 위험한 고기는 덜 익힌 스테이크 같은 붉은 적색육입니다. 대전 서구에 거주 중인 55세 김태우님은 자영업 성공 후 여유가 생기자 일주일에 2번씩 고급 스테이크 하우스를 찾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이젠 좀 제대로 된 걸 먹어야지 라고 말씀하시며 미디엄 레어로 구운 스테이크를 즐기셨죠. 하지만 단 3개월 뒤 갑작스러운 심각한 식중독에 걸리셨고 무려 10일간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보통 식중독은 이틀이면 나아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회복이 느려집니다. 라는 의사의 말이 그를 더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후에도 소화 기능은 회복되지 않았고 김태우님의 78세 어머님은 내가 아들 잘못 길렀다며 자책하셨습니다. 50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량이 30대 기준으로 35% 수준까지 감소하고 살모넬라균 대장균 같은 박테리아를 완전히 살균하기 어려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문제없던 덜 익힌 고기, 이제는 생명을 위협하는 고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오해가 많은 4번째 고기는 바로 삼겹살입니다. 이건 우리 전통 음식인데 설마? 하시겠지만 고지방 돼지고기, 특히 삼겹살은 중년 이후 신진대사를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부산 연제구에 사시는 63세 정기철님과 59세 부인 박영수님 부부는 매주 주말마다 삼겹살 파티를 즐겨오셨습니다. 가족이 모이는 자리엔 늘 삼겹살이 빠지지 않았고 이게 바로 우리 집 전통이고 정이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두 분 모두 지속적인 고지혈증과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고 박영수님은 당화혈색소 수치가 기준치를 넘어 당뇨병 전 단계 진입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주치의는 말했습니다. 삼겹살을 주 2회 이상 꾸준히 섭취한 50세 이상 환자에서 내장 지방 축적과 인슐린 저항성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게 최근 임상 보고입니다. 경기도 오산에 거주하시는 63세 정기철님과 59세 아내 박영수님 부부는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삼겹살 파티를 즐기는 것이 30년 넘게 이어져 온 소중한 전통이었습니다. 정이란 게 이런 거지 삼겹살 없으면 가족 모임이 아니에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34세 아들분도 부모님이 좋아하시니까 함께 즐기셨고 이 시간이야말로 가족 간 유대감의 상징이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1년 전 부부가 함께 받은 건강검진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두 분 모두 내장지방 수치가 정상 기준의 3.2배, 정기철님은 당뇨 직전 단계, 박영수님은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식습관을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3년 내 합병증으로 병원 신세를 지실 수 있습니다. 삼겹살의 문제는 단순히 열량이 높기 때문이 아닙니다. 50세가 넘으면 신진대사 기능이 약 25% 이상 둔화되기 때문에 고지방 음식은 내장지방으로 빠르게 축적됩니다. 이 내장지방은 단순한 군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염증 물질을 방출하는 독성 장기로 작동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의 식탁 위에 놓인 이 고기가 조용히 건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 절대 피해야 할 독성 고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 중에 당신이 매주 먹고 있는 고기는 없었나요? 부모님의 냉장고에 여전히 들어있는 고기, 오늘 점심에 드신 고기, 혹시 좋은 줄 알고 선택한 고기는 아니었나요? 방목 닭고기를 정확한 방식으로 드시기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대구 수성구의 58세 김미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님보다 제가 더 기운 넘쳐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방목 닭고기에 풍부하게 함유된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었습니다. 류신은 50세 이후 매년 감소하는 근육량을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선 압력솥에 2시간 이상 푹 끓여야 합니다. 단순히 삶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장시간 열을 통해 분해된 형태로 흡수되어야 근육 재생이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적의 고기는 풀먹인 소간입니다. 전북 전주에 거주 중인 61세 박영철님은 심한 만성피로에 시달려 오후 2시만 되면 의자에 기대어 잠을 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소간을 월 2회 정확한 조리법으로 섭취하기 시작한 후 불과 석 달 만에 체력이 눈에 띄게 회복되셨고 마치 20대 때처럼 하루가 길게 느껴진다며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소간의 핵심은 비타민 B12 함량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 회복과 에너지 대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50세 이후 급격히 저하되는 뇌 기능을 보완해줍니다. 조리 시에는 우유에 30분간 담가두었다가 양파와 함께 볶으면 비릿한 냄새 없이 드실 수 있으며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네 번째 고기는 다소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정어리입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69세 최영희님은 골다공증 진단 후 외출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뼈째 먹는 정어리를 주 2회 식단에 포함시키신 결과 6개월 만에 골밀도가 무려 23% 개선되었고 현재는 마트 장보기도 직접 다니고 계십니다. 정어리는 우유보다 칼슘 함량이 2.3배 높고 흡수율은 무려 92%에 달하는 슈퍼 단백질 식품입니다. 특히 통조림 형태로 뼈째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통조림 정어리를 활용하면 번거로움 없이 꾸준한 섭취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부터 냉장고를 새롭게 정리할 시간입니다. 건강을 해치는 고기부터 정리하고 생명을 살리는 고기로 바꾸는 것이 50세 이후 식단 전환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경북 구미에 사는 73세 박명의 어르신은 얼마 전 베이컨과 햄 그리고 고지방 돼지고기를 끊고 방목 닭고기와 야생 연어로 식단을 바꾼 뒤 혈압과 혈당이 안정됐다는 소식을 전해오셨습니다. 우선 당장 제거해야 할 고기는 4가지입니다. 베이컨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 덜 익힌 적색육, 그리고 지방이 많은 돼지고기는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혈관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특히 65세 이상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반대로 식단에 추가해야 할 고기 4가지는 건강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귀농한 68세 김진수 어르신은 알래스카산 야생 연어를 주 3회 먹기 시작하면서 기억력 개선을 직접 체감하셨다고 합니다. 방목 닭고기는 근육량을 유지시켜 낙상 예방에 효과적이며 풀을 먹인 소고기는 에너지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통조림 정어리는 뼈 건강과 칼슘 보충에 탁월해 고관절 통증을 겪던 분들에게 추천할 만합니다. 물론 이런 음식들이 비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치료비가 월 300만 원이 넘는 현실을 고려하면 야생 연어 한 팩 1만 5천 원은 오히려 경제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일반 닭고기보다 2배 비싼 방목 닭고기도 근감소증으로 인한 재활치료 비용과 비교하면 매우 합리적입니다. 이런 식재료들은 어디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알래스카산 야생 연어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모든 이마트 롯데마트 수산 코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방목 닭고기는 자연드림 초록마을 올가 홀푸드 매장이나 온라인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풀을 먹인 한우는 지역 전통시장 정육점에서 사전 주문하면 되고 정어리는 가까운 마트의 참치 코너에서 동원 정어리 제품으로 간편히 찾을 수 있습니다. 조리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간단한 팁을 참고해보세요. 연어는 포일에 싸서 오븐에 180도로 20분만 구우면 고소한 풍미가 살아납니다. 방목 닭고기는 압력 솥에 물과 함께 넣고 2시간 푹 끓이면 연골까지 부드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소가는 우유에 30분 담근 뒤 양파와 함께 볶으면 잡내 없이 깔끔하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실천 계획을 제안드립니다. 1주 차에는 냉장고에서 베이컨, 소시지, 햄 등 가공육을 전부 제거하세요. 2주 차부터는 연어를 주 3회 식단에 추가해 뇌 건강을 강화하시고 3주 차에는 방목 닭고기를 활용해 단백질을 채워주세요. 마지막 4주 차에는 소간이나 정어리를 정기적으로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된다면 지금 이 정보를 가족단체 채팅방에 공유해주세요. 특히 70세 이상 부모님을 둔 자녀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남 논산에 사는 75세 이명자 어르신은 영상 공유 후 가족이 함께 식단을 바꾼 덕에 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다고 전하셨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50세 이후 건강은 더 이상 운명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떤 식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지금 연어 한 팩을 사느냐, 베이컨을 버리느냐가 앞으로 10년 후 내 모습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건강은 미루면 미룰수록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내일부터 시작하겠다는 말은 누구에게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고 베이컨을 꺼내버리세요. 그리고 내일은 마트로 가서 알래스카산 연어를 하나 사오세요. 이것이야말로 50세 이후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진짜 변화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건강을 지키는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댓글에는 여러분의 작은 변화라도 나눠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베이컨 끊기 3일째입니다. 같은 짧은 글도 큰 위로와 자극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 50세 이후 건강한 인생을 위한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가족 모두의 행복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하면 자녀가 안심하고 내가 건강하면 손주들과 웃으며 여행할 수 있습니다. 50세는 절대 끝이 아니라 앞으로 30년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황금기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운명이라 하고 누군가는 기회라고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삶의 첫날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선택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